지난해요. 많은 국민들을 공분케 했던 음주 운전 사고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장혜찬 평론가님. 네, 지난해 9월 6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아이 어머니는 햄버거를 사러 가게 안에 들어가 있었고요. 이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아이의 형과 6살 아이가 가게 밖에서 어머니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후 3시 30분경 대낮이었습니다. 이 서울 서대문구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44%인 상태면 만취 상태나 다름이 없습니다. 만취 상태인 운전자가 승용차를 몰아 인도에 있는 가로등을 들이받았고요. 이 가로등이 쓰러지는 과정에서 인근에 서 있던 그 형제 중에 6살 동생을 덮친 겁니다. 아이는 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안타깝게 숨지고 말았고 이 숨진 아이 형과 함께 어머니를 기다리다가 이런 참변을 당했는데 왜 대낮부터 이렇게 만취 상태가 되었느냐? 조기 축구 모임을 하고 술을 거나하게 마시고 대리운전을 부리지 않고 운전을 하다가 이 같은 비극을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낯설 음주운전이요. 한 가정을 저렇게 풍비박산 내버렸습니다. 이 사고 관련 1심 재판이 1심 결과가 며칠 전에 나왔었죠, 오윤선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지난 그 12일에 1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검찰 같은 경우는 당시 이 사고가 발생이 됐을 때 코로나19 2.5단계였었고요. 그런 상황에서 낮술을 먹고 음주운전을 했다. 상당히 재질이 불량하다. 그렇게 해서 이제 징역 10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사실 1심 재판부에서도 무엇을 이제 감안을 했냐 그러면 그 당시에 사건 현장에서 그 피해 아동의 형 그리고 이제 그 어머니가 그 현장을 목격했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이 형 같은 경우는 지금도 자기를 자책을 하고 있대요. 아유, 세상에. 자기 동생을 자기가 지켜주지 못했다. 이건 아마 이 트라우마가 이제 평생을 가게 될 텐데 실제로 이제 그렇게 된 상태에서 재판부는 8년을 징역 선고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왜 그렇게 했느냐? 일단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고 장소에 이 그 가족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제 가해 운전자는 이 피해자 유족들에게 용서를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아유. 그런데 네. 거기에다가 이제 또 다른 이유로 이 차량이 자동차 보험에 가입해 있었다. 그리고 이제 반성문을 계속 써서 지속적으로 그 사항에 대해서 음주운전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이유를 들어서 검찰에서 10년을 구형을 했는데 징역 8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시청자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제 자신도 그렇게 납득이 안 됩니다. 보험 가입과 반성문이 이 양형이 과연 법 감정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백성원 변호사님? 사실 이제 우리가 윤창호법이라고 하죠. 이제 면허 취소 수치가 넘은 상태에서 술을 먹고 운전하다 사람이 사망하면 이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위험운전 치사사로 중하게 처벌이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굉장히 중하게 처벌될 것이다라고 이해를 했습니다만 네. 사실 이 상황만 놓고 보면 양형 기준 자체가 그렇게까지 상향이 되지 않았다는 걸 일단 알 수 있고 이제 좀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왜 보험은 운전하는 사람 보험사는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요. 다 있죠. 네. 근데 왜 보험 가입이 돼 있는 게 왜 감형의 이유가 될까? 원래 이제 이런 누가 다치거나 사망을 하는 사고가 나게 되면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피해자의 금전적인 피해 회복입니다. 하하. 그런데 돈이 없고 혹은 돈이 있어도 배상을 안 해주더라도 보험이 가입돼 있으면 기본적인 배상이 이루어지잖아요. 보험사를 통해서. 피해 회복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 때문에 자동차 보험 가입은 다 하고 있지만 이게 감형 요소가 되는 거고 합의는 하지 못했지만 반성문을 쓴 것, 물론 반성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저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만 그런 것도 일정 부분 참작이 되기 때문에 사실 검찰이 구형한 10년보다 한 2년 정도 낮춰서 8년을 선고한 건데 유족 입장에서는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니 이런 이유로 감형이 된다고? 이게 무슨 피해자를 위한 법이야, 이건 가해자를 위한 법이지 이렇게 하면서 절규했다고 합니다. 재판부도 나름 근거를 가지고 선고를 했겠습니다만 이 피해자 가족들은 2번 억장이 무너졌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사고 현장에서 바로 눈앞에서 동생의 죽음을 지켜볼 수밖에 없던 9살 형은요. 지금 얼마나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갈까요? 그런데 그 형조차도 이번 1심 결과를 받아들이기가 어렵답니다.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판사님이 요거 매년 나오는지 이렇게 해서 알려주시는 날이야 이제 하면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나와서 이제 물어보더라고요. 어땠을 것 같아? 이제 그걸 물어봤거든요. 30년 정도 이렇게 더라고요. 8년 정도밖에 안 나왔어. 그랬더니 잠깐만 그러면은 내가 고등학생인데 이제 그러더라고요. 나도 그때는 힘이 아직 없을 때인데 막 그러더라고요. 이제 바로 옆에서 봤던 거잖아요. 그 첫째 아이는. 자기 혼자 피했다는 거에 되게 미안해하고 있거든요. 자책하지 말라고 해서 잘못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얘기해주고 했는데 그래도 이제 자기는 미안함이 약간 좀 그게 있나 봐요, 마음에. 그러면 이제 엄마 울거나 그러면은 이제 달려가서 이렇게 뭐 괜찮아 괜찮아 하면서 이제 엄마 괜찮아 이렇게 하면서 막 그 본인이 이렇게 또 하더라고요. 또 그래서 세상에요. 9살 아이가 엄마가 울거나 힘들어하면 달려가서 엄마를 끌어안고 오히려 달래고 위로한답니다. 유인경 평론가님 세상에. 그러니까 지난 여름까지만 해도 동생이랑 장난을 쳤을 거고 엄마가 사온 햄버거를 맛있게 먹었을 그 9살 아이는 지금 가족과 함께 매일 동생이 추모공원을 가고 있다고 합니다. 세상에. 아유. 말씀하셨지만 부모님이 슬퍼할까 봐 오히려 눈치를 보고 있고 또 엄마랑 온 가족이 다 심리 치료를 받고 있다고는 해요. 그러나 아버지 말씀으로는 아이가 아까 죄책감, 왜 내가 피한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네. 살아남은 자의 슬픔을 경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첫째 아이를 생각해서 좀 다잡는다라고 얘기를 하셨지만 아까 뭐 보험금이 돼 있다. 그런데 보험금으로 이 가족의 상처, 트라우마가 치료될지 알 수도 없고요. 이 가족이 형이 너무 짧다라고 얘기하는 건 30년, 40년을 느려도 그 아이는 살아오지 못하지만 다시는 이런 음주운전이 없어야 되겠다는 생각에 엄격한 처벌을 내려달라는 얘기인 것 같고요. 어쨌든 이 가족에게 평화가 찾아오기를 기원합니다. 이 아버지께서 저희 제작진에게 들려주신 내용을 보니까 참 너무너무 저희들도 억장이 무너집니다. 지금 9살 이 첫째 아이가요. 지금 불안도가 굉장히 높답니다. 사고 트라우마겠죠. 그리고 아빠, 엄마가 슬퍼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눈치를 많이 본대요. 세상에 얼마나 짠합니까, 세상에. 이 아이가 무슨 죄예요. 그리고 이 아이의 엄마가요. 겉으로는 지금 다시 일어서고 이 큰애가 아직은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큰애를 위해서라도 힘을 내야 되는데 겉으로는 괜찮은 척 하는데 지금 거의 식음을 전폐하다시피 해서 음식을 잘 못 드신답니다. 그리고 저희한테 얘기를 들려주신 아버지분도요. 아버지께서도 본인도 정말 안 좋은 쪽으로 생각이 많이 들지만 가족을 생각해서 다시금 마음을 고쳐 먹는데요. 세상에 한 가정이 이렇게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그런데요. 장혜찬 평론가님. 남겨진 가족들 정말 원망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뭔가 다른 생각도 할 수 있지만 뭔가 이 피해 아동의 아버지가 어려운 결심을 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뭘까요? 네, 정말 저로서는 이 상상하기 힘든 결심인데 이 피해 아동의 아버지가 검찰이 구형을 할 때 법원을 찾아오니 가해자의 가족들에게 달려가서 분노를 표출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누구나 분노를 표출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이 가족들은 죄가 없는데 본인이 화를 낸 게 또 미안해졌다고 해요. 그래서 이후에 1심 재판 전에 이 가해자의 20대 아들을 찾아가서요. 그때 욕해서 미안하다. 아유. 가족들은 잘못이 없으니 이 일로 인해 꿈을 잃지 말라면서 미리 써둔 편지와 10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넸다고 합니다. 가해자의 가족을 용서한 셈인데 정말 제가 이 사연을 읽는 것만으로도 이 피해 아동의 아버지가 어떤 마음으로 이런 편지를 쓰고 이 봉투를 건넸을지 참 대단하다는, 존경스럽다는 말밖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요. 일반 우리 상식으로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그런데 이 피해 아동의 아버님은 이 일을 하셨습니다. 정말 예수님처럼 용서를 했어요. 그 가해자의 아들을요. 어떤 심경이셨을까? 저희가 직접 들어봤습니다. 듣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아들이 보니까 그때 장례식장 때보다
살이 굉장히 많이 빠졌더라고요. 그랬더니 막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막 이제 막 울더라고요. 그래서 어깨를 이제 잡아줬어요. 이렇게 해서 이거 정말로 아마 많이 힘들 거야. 이렇게 목숨보다 더 귀한 아들을 나는 잃었다. 그래서 정말 미안하지만 내가 아버지는 용서를 못하겠다. 꿈이 있다면 진짜로 그 지금 이렇게 된 상황에 그거에 대해서 중심 잘 잡고 여기서 정말로 좀 힘내서 이렇게 해서 좀 하라 그랬던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편지를 썼거든요. 그래서 많이 울더라고요. 이 아들은 솔직히 뭐가 죄가 있겠습니까? 진짜 조그만 그냥 소정의 그냥 금액이랑 같이 해서 이렇게 해서 그냥 밥도 잘 챙겨 먹고 해서 꼭 힘내야 된다고 이렇게 해서. 그런데 저희가 알고 봤더니요. 최정화 기자님, 피해자의 가족 그리고 가해자 측 가족 뭔가 살면서 마주칠 수도 있었던 그런 사이였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더 안타까운 인연이다 싶은 내용이 있는데요. 이 피해 아동의 가족과 이 가해자의 가족이 알고 보니 예전에 한 동네에서 살았었던 적이 있었던 그런 인연이 또 있었던 거예요. 이 피해 아동의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곳이 워낙 좁은 곳이라 엘리베이터 아니든 어디서든 마주쳤을지도 모른다. 아이고. 이웃으로 시작한 인연이 결국 악연이 됐다라고 하면서 또 한 번 안타까움을 나타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하루아침에 잃은 이 남겨진 가족들이 원하는 건 단 한 가지 아닐까 싶습니다. 오윤성 교수님. 네, 사실 이제 가해자 가족에게 그런 그 위로의 뜻을 전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보면은 단순히 어떤 그 가해자 개인에 대한 미움 같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도. 근데 일단 이제 그 검찰에서 10년을 구형을 했고 1심에서 8년이 되니까 이 아버지의 생각에서는 아, 그렇다면 이거 다음번은 뻔한 것이 아닌가. 다음번 2심 올라가면 한 4년 내지 5년 정도 감형이 돼가지고 그런 수순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가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는 이 음주운전 예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음주운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왜 이렇게 음주운전에 대해서 우리 사법부가 어떤 관용을 베푸느냐. 오히려 이런 그 기회를 통해서 자기 아이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판결에 어떤 그 경각심을 줘가지고 음주운전 사태가 줄고 이 재범률이 낮아지기를 바라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결과가 나와서 상당히 그 실망스럽다라고 하는 즉 현실적인 어떤 그 판결을 하라라고 하는 그런 어떤 가족의 주문인데요. 저도 이제 개인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음주운전하는 사람들에게 과연 경각심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인가라고 하는 데에서는 좀 회의를 하는 그런 편입니다. 백성문 변호사님, 1심 결과 많은 시청자분들과 국민분들이 납득은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피해자의 가족분들은 더더욱 그럴 것 같고요. 그런데 혹시라도 2심 또는 최종심까지 갈 가능성은 있습니까? 이 사안이요. 일단 검찰 입장에서 10년 구형했는데 8년 선고가 되면 항소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검찰은 어느 정도 본인들이 원하는 결과가 나온 거니까. 근데 하지만 지금 유족들께서 저렇게 이 판결에 대해서 이렇게 사실 분노하고 계시다면 검찰도 그런 걸 감안해서 항소할 가능성은 좀 있을 것 같고요. 뭐 피고인은 제가 보기에 당연히 이제 양형부당으로 항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거에 이제 음주운전 사망 사고는 사실 실형 선고도 많이 안 됐어서 굉장히 많은 분노를 불러일으켰고 그러다가 이제 위험운전치사상죄 포괄시켜서 윤창호법으로 굉장히 중하게 처벌할 수 있는 틀은 만들어놨는데 네. 예전보다는 사실 8년도 강해진 건 맞습니다만 지금 여기 다들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직 국민들의 이 법감정이나 눈높이에는 판결 선고 형량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는다라는 지적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건 법원을 뭐라 할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런 음주운전 관련해서 면허 취소 수치를 훌쩍 넘어서 거기다 지금 같은 여러 가지 상황에서 사람들 많이 모이면 안 될 때 술 먹고 지금 이런 행동까지 했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양형 기준 자체를 조금은 국민 눈높이에 맞게 좀 상향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야 사실 음주운전도 어느 정도 더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 저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지금은 하늘나라에서 내려다보고 있을 이 피해 아이 6살입니다. 채 꽃을 피워보지도 못했어요. 이 아이가 진정 바라는 건 그 가해자에 대한 분노, 처벌, 강력한 처벌, 그보다도 정말 우리 사회에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요. 정말로 음주운전이란 4글자가 이 땅에서 사라지는 그날을 바라고 있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너무너무 가슴이 미어집니다.
지난 8일 밤 10시에요. 대전의 한 라디오 방송국에서 이런 방송이, 음악 방송이 시작이 됐는데요. 먼저 그 방송 내용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겨운의 온기를 전해주던 우직한 그 난로처럼 여러분께 따스함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밤 음악 있고 함께하고 있다는 위안이 있는 곳이에요. 김윤경의 낭만이 있는 곳에 시작합니다. 머른5예요. This Love. 조금 전에 이 라디오 방송에 이 DJ께서 그런 말을 했잖아요. 함께하고 있다는 위안. 이 말 때문이었을까요? 뭔가 의미심장한 문자가 한 통 방송국으로 날아왔다면서요. 네, 예전에는 이제 엽서를 곱게 적어서 이 라디오 방송국으로 사연을 보냈다면 요즘은 방송을 청취하면서 그때그때 문자 메시지로 사연을 보낼 수가 네. 있습니다. 이 오프닝이 10시였는데요. 15분 지나서 한 사연이 도착하는데 어허. 그 내용이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삶이 너무 힘들다. 생을 마감하면서 어떤 팝송을 듣고 싶다는 사연이었는데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내용이죠. 이 메시지를 받고 이 해당 방송국의 PD가 걱정이 되어서 이 메시지를 보낸 청취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는 연결이 되지 않아서 그 상태로는 이 문자 메시지의 진위를 좀 확인하기 힘들어 보였습니다. 아하. 지금 저 화면이요. 실제 해당 방송국 시청자, 이 청취자 게시판에 올라온 사연 글입니다. 저렇게 요즘은 다 이렇게 바로 볼 수 있거든요. 저 화면 보세요. 삶이 너무 힘들다. 그리고 생을 마감하고 싶다. 뭐 그런 내용에 뭔가 이게 심상치 않은 분위기. 그래서 음악을 부탁드린다. 늘 감사히 잘 듣고 있다. 이 신청을 접하고 해당 방송의 PD가 뭔가 불길한 얘기가 든 거예요. 그런데 사실 백성문 변호사님, 네. 수많은 청취자의 사연과 신청곡 그리고 어떤 요청사항이 문자로 올 텐데 그냥 순간 이거 장난 아니야라고 치부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라디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진짜 문자 그러니까요. 많이 오면요. 네. 그냥 제대로 다 읽어보기도 힘들어요. PD 입장에서는. 근데 거기에서 이런 내용의 문자가 왔고 전화했는데 전화를 안 받아요? 그럼 보통은 어떻게 할까요? 장난이겠지. 아하. 그게 아마 어찌 보면 더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아닐까 싶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네. 이 황금산 PD는 이 문자를 딱 보고 너무 느낌이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세상에. 그래서 아까 내용이 그렇잖아요. 내가 생을 마감하면서 어떤 팝송을 듣고 싶다. 근데 만약에 그 팝송을 지금 틀면 어떻게 될까요? 땡겨질 수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일단 이 노래를 듣고 생을 마감하겠다는 문자가 왔으니 이 노래를 최대한 뒤에 틀어야겠다라고 세상에. 생각을 한 거고요. 그래서 전화는 안 받지만 문자는 받겠지. 문자 번호는 찍히니까. 그러네요. 그 문자로 30분 후에 노래를 준비하겠다라고 문자를 보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로 112에 신고를 해서 아무래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는 사람이 우리에게 문자를 보낸 것 같으니까 세상에. 이 사람에 대해서 위치 추적을 좀 부탁한다 하면서 도움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자, 해당 방송의 PD님은 대체 그 신청자의 어떤 부분이, 문자 내용 중에 어떤 부분이 심상치 않았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그 얘기 직접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는 늘 감사히 잘 듣고 있다. 그리고 지금 삶이 너무 힘든데 마지막으로 를 듣고 싶다. 라디오 방송 한 30여 년을 진행 제작 이렇게 하면서 가장 좀 그 애절한 사연이었고요.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계속 떠올랐던 거죠. 그래서 좀 신경을 써서 봤고요. 아무래도 이제 노래 신청곡이 이제 방송을 하게 되면 네. 그 극단적인 선택을 좀 앞당길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들더라고요. 일단은 30분 후쯤 틀어드린다라고 이제 문자 답장만 보냈고 계속 이제 통화 시도를 해봤는데 안 받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분은 일반적인 장난 전화가 아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먼저 희망의 전화에다가 도움을 요청한 다음에 112에 이제 신고를 했고요. 상당히 당황할 수도 있었을 텐데 이 황금산 PD는 정말로 침착하게 대응을 하고 시간을 벌고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최정화 기자님, 그 사이에 이 신청 문자를 보냈던 분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 네, 이 PD분이 이렇게 시간을 버는 동안 이 청취자가 했었던 행동은 이겁니다. 15분 동안 이 방송에
3번의 문자를 더 보냈다고 하는데요. 아하. 방송 입장에선 굉장히 긴박한 순간이었고 이 청취자 입장에서는 어쩌면 마지막 SOS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름 따라 정말로 행동을 했을까요? 황금산 PD 정말 황금 같은 시간을 벌었습니다. 네, 15분 동안에 이제 3번 정도, 그 15분 사이 3번 정도 이렇게 문자를 보내는 그 기간 동안에 경찰하고 연락이 돼가지고 경찰이 그 위치 추적을 해서 119 구급대하고 같이 충남 지점으로 출동을 했습니다. 허허. 그런데 다행스럽게 이제 차 안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하는 그 40대 남성을 발견을 하고 세상에. 그래서 이제 병원으로 이제 옮겨져서 치료를 받는데 다행히 이제 생명에 지장이 없다라고 그래요. 허허. 근데 이제 왜 그러면은 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던가 그게 상당히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네. 이 해당 남성은 지금 이제 좀 가슴이 아픈 얘기인데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일감이 떨어져 가지고 생계에 어려움이 있어서 아유. 본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한다. 이렇게 그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정말 이게 참 2021년 한국의 현실 가슴이 아픈 그런 대목입니다. 정말로 황금산 PD가 한 소중한 생명을 살렸어요. 이후에 이분과 연락이 다시 닿았을까요? 그 얘기 마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나흘 후쯤에 이분으로부터 문자가 왔는데 너무 그릇된 생각을 한 것 같다. 이제 도움으로 이렇게 새 삶을 살게 됐는데 앞으로 열심히 살겠다 이런 내용이었고요. 이제 뭐 고맙다는 말과 함께 신청곡을 또 보내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좀 힘찬 노래로 열심히 살아가겠다. 이제 그 문자를 받고 나서는 상당히 안도했고요. 좀 기뻤습니다. 한 생명을 살리신 너무 소중한 사연이 감동받아가지고요. 이게 뭐 당연한 일이 있고 저희가 네. 그렇습니다. 유인경 평론가님 결코 당연하지 않습니다. 진짜로. 겸손하시네요. 진짜. 아니 부끄럽다고 하시는데 부끄러워야 될 사람들 저 같은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황금산 PD가 30년 경력이랍니다. 30년 경력의 힘인 거죠. 신청자의 사연 하나, 그다음에 그 음악 이게 어떤 내용인가에 따라서 그런 태도를 취했다는 건 30년 연륜인 것 같은데 누구나 이렇게 SOS를 보내는데 30년 직장 생활하면서 저는 누구의 말을 얼마나 주의 깊게 들었을까, 네. SOS를 얼마나 무시하셨을까 하는 생각에 저분이 부끄러워하는 것보다 1000배는 부끄러운 것 같고요. 네. 다시 한번 박수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백성문 변호사님도 라디오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만 사실 이런 게 바로 라디오의 힘, 또 공감의 힘 이런 거 아닐까 싶어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TV 프로에서는 저희가 계속 일방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라디오에서는 청취자가 직접 문자를 보내고 그 문자를 제가 읽어주고 그 문자에 대해서 또 저희가 해결해 드릴 게 있으면 해결해주고 하니까 대화하는 느낌이 좀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본인의 이런 마음을 라디오 쪽에 많이 보내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도 사실 문자 올 때마다 저도 맨날 이런 체크하고 이분이 기분이 어떻겠구나 이런 거 생각을 하는데 이 황금산 PD처럼 이런 정도까지 제가 과연 이해하고 파악하고 행동할 수 있었을까? 저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제가 오히려 좀 부끄럽네요. 네. 이 새로운 삶을 되찾으신 우리 황금산 PD님 덕분에 새로운 삶을 되찾으신 그분이요. 다시 신청해 오신 노래가 있었대요. 대체 어떤 노래인지 여러분 들어보시고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모여 너무 오랜만에 모여 지난 날의 추억을 나눠보자. 짧지 않은 시간 동안 누구는 저 세상으로 또 누구는 먼 나라로 떠났지만 그립던 너의 얼굴 너무 좋구나. 네가 살아있어 정말 고맙다. 남은 인생 통틀어서 우리 몇 번이나 볼 수 있을까. 내 친구야 남은 너의 인생에 저 하늘의 축복이 함께하길 바랄게. 오늘이 좋다. 그렇습니다. 오늘이 좋은 겁니다. 코로나19로 힘드시죠? 하지만 힘들어도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는 이 자체만으로도 감사할 일이고 축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황금산 PD님 감사드리고 그리고 새로운 삶을
찾으신 그분도 더 열심히 사셔서 좋은 소식도 뉴스파이터에도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 보겠습니다. 자, 이분 앞에 붙는 수식어가 많습니다. 트로트 여신, 그리고 연예계 팔방미인. 와, 이런 수식어를 누가 안고 있을까 영상으로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만 남겨놓고 떠나가느냐 얄미운 사람 슬픈 음악처럼 이 마음 울려놓고 저 멀리 떠나간 사람 정 주고 마음 주고 사랑도 줬지만 지금은 남이 되어 떠나가느냐 이별의 아픔을 난 가져가다오 예. 개인 중에 하나가 모든 노래를 또 트로트화 한다고 해요. 예, 뭐 나름 예. 그러면 제가 한번 운을 띄워볼게요. 어렵습니다. 방탄, 다이너마이트. Cause I'm in the stars tonight So watch me bring the fire and set the night alight 다이나나나나나나나 yeah 다이나나나나나나 yeah 다이나나나나나나 yeah Light it up like dynamite 아, 잘한다. 정말 재주꾼입니다, 최정아 기자님. 네, 윤수연 씨 정말 말씀처럼 재주꾼인데요. 어릴 때부터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대학교 1학년이 2007년도에 대학생 트로트 가요제에서 무려 대상을 수상을 어허. 하면서 어깨에 그 관심을 받았고요. 대학교 2학년 때는 또 전국노래자랑에서 최우수상을 받기까지 합니다. 그만큼 야하. 탄탄한 실력을 자랑하는 가수인데요. 네. 윤수연 씨 어머니의 어릴 적 꿈이 가수였대요. 어허. 그래서 윤수연 씨가 어릴 때부터 동료보다는 트로트를 자주 들으면서 컸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러한 뭐 구성이라던가 멜로디를 습득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윤수연 씨 젊은 분들은 아마 여기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유재석 씨가 이제 유산슬이죠. 트로트 가수로 데뷔를 할 때 아, 옆에서 네. 이 꺾기를 가르쳐주는 트로트 맞아요. 그 맞아요. 여가수로 나오게 아. 되면서 또 굉장히 주목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네. 실력파 가수 이제 윤수연 씨인데 아니 그렇다면 백성 변호사님 네. 어렸을 때부터 나 가수가 될 거야 이렇게 한 길만 쭉 걸어온 거예요? 저는 그 정도가 돼야 저렇게 노래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더라고요. 이분이 대학으로 의과대학에 지금 보건학 전공이셔가지고 그래요? 병원 감염관리팀에서 일한 적도 있다고 하고요. 오호. 더 놀라운 건 그 뒤에 수학 선생님으로 이제 또 유명해서 그래요? 학원에서 일도 하고 과외도 했고요. 그리고 여기서 더 놀라운 거 이게 어딘지 모르겠어요. 여기인가요 혹시? 모 종편 채널의 아나운서 시험에도 합격을 그래요? 했었는데 그때 당시 소속사 오디션에도 합격을 해서 이제 트로트 가수 데뷔를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경매사도 하셨고요. 네. 타로카드 하러 아, 가셨고 경매사까지. 정말 상상을 좀 초월하는 그런 그러네요. 스타일 갖고 계시네요. 네. 그야말로 가수가 되기까지 인생 그 자체가 파란만장 인생사인데 그 파란만장의 인생사가요. 윤수연 씨의 이 노래에 다 녹아져 있다고 합니다.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태만상 인간 세상 사는 법도 가지가지 귀천이 타올라 재판한다 판사 변호한다 변호사 범인 잡는 형사 계룡산의 구치도사 연구한다 박사 운전한다 기사 트럭 택시 기차 전차 버스 bomber 모자 비중이 요리한다 요리사 소개한다 중개사 사모한다 미용사 간호한다 간호사 물론 천태만상 인간 세상 예전에 신실 씨의 노래 요지경 세상이 있었다면 현대판 버전이 바로 천태만상 아닌가 싶습니다. 예, 사실 저 천태만상이라는 노래가 이제 들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각종 그 직업군들을 묘사하는 그런 노래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저 노래가 2014년에 이제 천태만상이라고 하는 것을 발표해서 사실은 이제 데뷔를 하게 됐는데 실제로는 그것이 이제 조금 시간을 두고 있다가 2018년에 한 중학생이 SNS에다가 저것을 올리면서 역주행을 했다는 역주행했군요. 거죠. 그래서 이제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굉장히 그 대유행을 해가지고 네. 지금 이제 그 얘기는 뭐 상어송에 버금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실제로 이제 2019년에
연간 그 방송 횟수 통계를 내 보니까 방탄소년단의 작은 것들을 위한 시를 누르고 1위를 했다는 거예요. 야. 그래서 이제 그 국내에 있는 모든 공중파 그리고 이제 TV, 라디오를 통해서 총 2,500여회가 방송이 됐다. 야. 그래서 이제 히트를 친 그런 노래입니다. 이건 최고의 칭찬입니다. 전 세계를 강타한 베이비 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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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상어송에 버금간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노래가. 그런데 유인경 평론가님, 아니 그럼 윤수연 씨의 승승장구를 이끈 노래는 이 노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하도 모든 분이 팔방미인이라 저런 분들 법으로 막아야 된다. 하나만 해야 된다고 생각하다가도 저분이 너무 기특해서. 네. 네. 히트곡이 뭐냐면요. 손님 온다입니다. 손님 온다? 예, 1916년에 나왔던 노래였는데요. 네.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상처를 받고 있는 자영업자들, 소상공인을 위해서 댄스곡으로 또 재편해가지고 다시 불러드리고 있어서 인기도를 하고 있고 네. 오디션에서 많은 참가자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근데 상공인들만 좋아하는 게 아니고요. 스포츠계 팬들, 특히 축구 팬들이 난립니다. 왜요? 왜냐하면 네. 손님 온다가 뭐냐. 손흥민 씨 게임할 때마다 손흥민 씨. 손흥민님 손님 오신다, 손님 온다 해서 각 분야에서 싹쓸이를 하고 있어서 야. 즐거운 손님, 반가운 손님 꼭 오는 노래였으면 좋겠습니다. 팬들의 아이디가 기발합니다. 네. 대체 어떤 노래길래 그럴까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님이 온다 손님 오신다 반가운 손님이 줄지어 오신다 손님 오신다 이곳에 오는 손님은 일찌감치 와서 예쁜 손님 이월에 오는 손님은 이 반삭한 우리 집 나눠는 손님 3월에 오는 손님은 삼초동자도 아는 손님 4월에 오는 손님은 사랑을 주고받고 싶은 손님. 아마 이 백성문 변호사님 코로나19에 이 시름시름 앓고 계신 자영업자분들한테 힘이 되는 그런 노래 같은, 만약에 진짜 이 코로나 끝나면 저런 노래가 매장에서 울려 퍼질 날을 기대해 볼 텐데, 그런데 정말 윤수연 씨 이름도 참 예쁘게 잘 지었습니다. 근데 윤수연 씨가 이 본명이 아니에요. 그래요? 네, 원래 윤지연입니다. 윤지연. 이름도 이쁘잖아요. 본명도 예쁘네요. 네네. 근데 왜 수연으로 바꿨을까요? 수연하면 떠오르는 이름 하나 없어요? 하하.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김수현 씨. 아하. 네, 별에서 온 그대로, 별 그러네요, 그대로 네. 중국을 완전히 강타했죠. 이 소속사 대표님이 중국을 우리도 한번 강타해보자. 야. 수연으로 가자. 야. 그래서 이름으로 윤수연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네. 야, 어쨌든 이 소속사 사장님의 그 꿈처럼 대한민국을 넘어서 코로나 국면이 끝나면 전 세계적으로 K-트로트를 알리는 그 전사가 되기를 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재다능한 팔방미인 윤수연 씨 못지않게 이분은요, 올해 나의 해다라고 선포하는 분이 있답니다. 대체 어떤 분일까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Nella fantasia io vado un mondo giusto sono sempre libere come le nuvole. 남자의 자격이란 프로그램에서 여러분들께 조금 사랑을 많이 받았고요. 그다음에 뮤지컬 배우로서 계속 활동을 하다가 갑자기 하던 공연이 멈춰지게 되고 무대가 너무 이제 또 올라가고 싶더라고요. 세상에 그 예능에서 그 방송 합창단에서 불렀던 게 10년도 더 됐는데 벌써 아직도 저 선율하면 이 선우 씨가 떠오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넬라 판타지아라는 노래를 들으면 우리가 이렇게 번뜩이는 이름이 바로 선우라는 분인데요. 일단 선우 씨 같은 경우에는 대학에서 성악을 전공을 했고요. 그랬군요. 졸업 후에 또 뮤지컬 배우 그리고 방송 리포터로 눈도장을 대중의 리포터까지, 눈도장을 찍어왔습니다. 최근까지도 리포터, 가수, 배우, 뮤지컬 배우 등 아주 다채로운 활동을 하면서 사랑을 꾸준히 받고 있는데요. 네. 최근에는 또 MBN 보이스트롯에 출연을 해서 녹슬지 않은 시력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네. 선우 씨가 또 85년생 소띠 스타예요. 최근에 또 새로운 소속사와 이제 서동주 씨 아시죠? 서정혜 씨의 딸 서동주 씨와 같은 소속사를 그래요? 이제 계약을 하면서 아주 활동을 예고를 하기도 했는데요. 소속사에서도 전폭적인 지원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2021년도에 선우 씨의 활약을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선우 씨의 범접할 수 없는 특기가 바로 고음입니다. 정말 어떤 실력인지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 아름다운 목소리도 타고났고 물론 노력했겠습니다만 근데 장혜찬 평론가님 뭔가 이 선우 씨 지금까지 이제 다양한 활동도 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은 인생에서 없었을까요, 그러면? 역경이 참 많았다고 합니다. 셀 수 없이 많은 오디션에 떨어졌고요. 그리고 배역이 확정됐는데 세상에. 이 배역 내가 땄구나 했는데 출연이 취소된 적도 심심찮게 있었다고 합니다. 아하.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개그맨 김국진 씨가 정말 큰 힘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요? 회식 자리에서 김국진 씨를 만났는데 네. 김국진 씨가 지금 뭘 해도 실패를 해도 괜찮은 나이다. 네. 대신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조언을 해줬고요. 네. 제일 많이 내가 선우를 보면서 박수치고 있는 거 알지? 힘내라. 이 진심 어린 조언을 해줬는데 이 김국진 씨의 말을 붙잡고 네. 결국에는 이 보이스트롯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겠네요. 두 분 다 뉴스파이터 응원해 보겠습니다.